자, 이번에는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원이 10개월간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위원장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를 사퇴를 압박한 그런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사안이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허위 조작 감사에 더해서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 조작으로 감사위원회 주심 또 패싱하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습니다.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입니다.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보면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얘기가 더 커질까요?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전 좀 안 되는 게요. 국민권익위원장의 전현희 위원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과 민주당,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본인이 거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저렇게 있으면 과연 저 조직, 그 국민권익위에 도움이 되나요? 권익위원장이 맨날 조사받고 그다음에 맨날 싸움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 권익위 자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 조직의 장인데 과연 그 조직을 사랑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 정도 됐으면 빨리 그만두고 그 자리를 나와야죠. 그래서 직원들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아니 저렇게 계속 있으면서 감사원하고 부딪히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거 지금 낱낱이 조사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민주당이 또 나오잖아요. 뭐 국정조사하자 이러면서 예. 아니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냐고요. 전현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파적인 걸로 자꾸 하면 국민들 너무 피로해지니까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일단 정권이 교체됐으면 적어도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인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국민권익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기서도 계속 그 정쟁을 일삼는 그런 일을 벌이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감사원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어요. 감사원장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때 김도읍 위원장이 그랬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귀를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듯한 태도나 발언을 한 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어떤 상황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만약 이런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정권이 바뀌는 순간 모든 공공기관장은 함께 다 물러난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된다고 저는 그건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어쨌든 타겟으로 삼고서 감사를 진행한 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감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에게는 특별히 징계를 하지 않고 기관 경고 2개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될 거를 거기에 대고 또 감사원에서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면서 또 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위원 한 분이 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보고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했다. 패싱 논란이 또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감사원이 뭔가 절차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입장인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잘 지켜서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달 27일 임기를 마치는 전현희 위원장은 후임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일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있지만 전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에서 온갖 사건을 많이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주로 꼽아봐도 과거에 그 유명한 지존파 사건, 그 납치 살해 사건도 이분이 했었고 또 영생교 신도 안매장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런 주요 굵직굵직한
그 강력 사건들을 했었고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 이게 네. 또 아주 세간에 유명했던 그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고 또 당시에 그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선배인 셈인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또 이 그 호흡을 맞춘 그런 인연도 있고 2013년 부산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로서의 그 옷은 그때 벗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세종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검찰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잠시 정정드리자면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검사 출신이 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허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윤 정부 들어서 인사 기용에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정부가 인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와 정책의 어떤 코드라든가 손발이 맞는 인사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인력 풀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결국에는 알고 있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낙하산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 공정한 어떤 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안 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입맛에 맞는 인맥으로만 했을 때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 말고 다른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라는 어떤 목소리는 정부에서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검찰이라고 해서 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저는 일단 좀 배제하고 공정하게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능 논란부터 신임 권익위원장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